네, 이재명 정부가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포기 선언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경알못 진보 정권이 또다시 예전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가주택 가격은 안정될지 몰라도 정작 직격탄을 맞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입니다. 거기에 전세대출에까지 DSR을 적용하는 것은 돈 없으면 강남에는 발도 붙이지 마라 라는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입니다. 15억 이하 주택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바로 그 점이 서울 전 지역의 주택가격을 15억 선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정부조차도 이번 규제로 집값이 안 잡힐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벌써부터 보유세 인상 계획을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차마 선거 전까지는 못하다가 6월 지방선거 직후 바로 재산세, 종부세 인상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거기서 거기일 뿐 부동산은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내비두고 증상에만 처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까지 왜 유독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바로 유동성 과잉 때문입니다. 큰 정보론과 복지정책 강화로 시장의 돈을 과도하게 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60%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소비 쿠폰을 풀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가가 안 오르고 어떻게 부동산 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아궁이에 불은 가득대면서 찬물 몇 사발 마신다고 해서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와 쿠폰주도 성장,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 개인의 부채 비율이 아닌 국가의 부채 비율부터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개인의 어리석은 선택을 왜 국가가 책임지느냐부터 외국인 혐오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방 출신 청년들임을 보면 왜 그들이 고수익에 속아서 가게 됐는지 그 원인을 봐야 됩니다.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나마 그 직장 하나 잡기도 어려운 높은 청년 실업률, 국가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청년에 대해 우리 사회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도 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납치되어서 고문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외교 결례니 외국인 혐오니 이런 한간 소리가 나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캄보디아 측은 오히려 한국 국민에 대해서 교육부터 시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구 잡혀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쿠팡에 대해서 노동자의 퇴직금을 챙겨줘야 된다라는 한 검사의 울음 섞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사가 검찰청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얼마 안 되는 일부의 검사 때문에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저렇게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